예, 안녕하세요. 10년 뒤에도 잘 나가는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게 목표인 POCU 아카데미의 대표 강사 김포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과목은요, 개체지향 프로그래밍과 설계라는 과목이죠. 이 과목은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원하신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로드맵도 있고 거기서 과목들을 이런 과목을 만들 거다라고 공개해 놨는데 그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목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 개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어떤 언어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법, 그거를 가르치는 거는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거 관련된 강좌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배우신 분들이 여전히 이 강좌를 원한다는 거는 다른 데서 배운 게 뭔가 충분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다시 이 강좌를 고민을 했어요. 왜 이렇게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수업에 대한 수요가 높은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개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과목 자체가 아니면 그 분야 자체가 컴퓨터 공학에서는 가장 주관적인 그런 주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거를 제대로 가르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교육기관들은 뭐 대학교도 포함이고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이 언어에서는 요렇게 사용하면 돼. 요게 상속이고 요게 다형성이야. 끝. 이러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넘어가 봐야 실제 실무에서 이걸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갑자기 듣거든요. 또 잘못하고 있어. 또 잘못하고 있어. 또 잘못하고 있어. 누구든 그 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주관성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요.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당연히 언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주관성이 많은 그런 과목이라면, 그런 주제라면은 실무에서 사람들이 이 주관성인 것 중에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동의를 하냐. 그게 주관적인 과목에서도 객관성을 그나마 가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법과 제대로 사용하는 법,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는 이 방향을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소수설들이 있다면 그 소수설의 장점, 단점들을 같이 설명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미 이거는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하나 과목은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과 설계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대학교 중에 개체지향을 좀 제대로 가르치는 대학교가 있다면은 이 대학교에서는 그런 대학교가 있어요.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과목이 있고 개체지향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이 두 개가 따로 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만 듣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 두 개를 다 제대로 배우면은 그제서야 개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좀 더 쉽게 아니면 딱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할 수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저희는 그래서 그 관련 내용들을 다 모으면서도 최대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즉 다수설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거기서 소수설 어느 정도까지 커버하고 거기 또 넘어가는 소수설도 있거든요. 극단적인 소수설. 그런 것들은 조심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이 강의를 만든 거예요. 너무 앞에 말이 길었던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이 과목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는지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꽤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이 과목 자바 과목인가요? 아닙니다. 이 과목은 자바 언어 사용법이 초점인 과목이 아니에요. 이 과목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신 과목이에요. 굉장히 많이 요청해 주셨고 언제 이거 나오나요? 계속 물어보셨고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자바 강의는 언제 나오나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걸 자바 강의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저희는 자바 강의가 아닙니다. 요거는 개체지향 강의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요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 뭔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요 4개를 배워요. 자바의 언어 문법 매우 짧게 배워요. 그리고 요 3가지 개체지향 프로그램의 특성, 개체지향 이제 설계법 좀 제대로 하는 거,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 개체지향을 둘러싼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
요 네 가지를 배워요. 자바 언어 문법. 이 수업에서 한 1% 차지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한 10%? 5%? 5% 그래. 왜냐하면 딱 1주 동안 배우고 끝나요. 자, 첫 번째 주에 99% 배우고요. 중간에 좀 나중에 설명해야 될 거 한두 개 더 설명하는 게 전부예요. 왜냐면 이미 이 선수 과목 C# 아니면 심지어 C까지 거기서 배운 내용들이거든. 그냥 언어만 바뀐 거예요. 문법만 조금 바뀐 거야. 그걸 무슨 저희가 5주, 6주, 7주 동안 가르쳐요. 그럴 거면은 그 전 과목을 안 가르쳤어야지. 그래서 전 과목 들었던 가정하에 정말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 추가적인 내용만 가르쳐 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C샵과 똑같으니까 요거 바뀐 게 전부예요. 요거 바뀌었네. 그리고 넘어가면 전부예요. 요게 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선수 과목 공부하고 오세요. 복습을 하시던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바라는 언어는 개체지향 언어예요. 개체지향 외에 다른 데 사용하기가 어렵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지향을 배우기 위한 괜찮은 도구예요. 뭐 C샵도 괜찮은 도구긴 한데 괜찮은 도구예요. 그래서 요거를 배우기엔 도구에 불과하고 그래서 첫 주에 후딱 보고 넘어갑니다. 첫 주가 지나면은 이제 그 뒤부터는 요 세 개가 섞여서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개체지향 프로그램의 특성 하면은 보통 뭐 캡슐화, 상속, 다형성, 추상화 이렇게 말하죠. 뭐 다른 대학교 가면은 이거를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이렇게 하는 게 요 과목일 거예요. 당연히 이 수업의 핵심 중에 하나고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씩 깊게 살펴봅니다. 중요한 거는 충분히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다른 곳들 가면요. 그냥 언어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상속이야. 추상화야. 이게 뭐 그거로 넘어가요. 근데 그 외에 이런 내용이 왜 나왔으며 이게 뭐를 성취하는 건지 설명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자바를 사용해서 이런 거를 실습을 해보면서 이해한지도 봐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 요것도 핵심인데 요 다음 거 요게 중요한 거죠. 올바른 개체지향 설계법. 요게 이제 저희만이 거의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과목에 저희만이 거의 유일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개체지향은 어쨌든 간에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그래서 개체지향이 이렇게 돈다. 그리고 어떻게 설계해야 된다가 있어요. 물론 설계하는 방법도 다양하겠죠. 근데 저희는 최대한 가장 많은 실무 프로그래머들이 동의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그 외에 추가하면 좀 더 좋을 법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4대 특성을 하나씩 배울 때마다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설계하고 그 생각의 흐름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처음엔 이렇게 설계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좀 더 하려면 이렇게 바꾸시고요. 저렇게 바꾸시고요. 제가 한다면 요 정도에서 끝날 것 같아요. 라고까지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다른 학교에서 안 하는 것 중에 일부고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것 같고 요런 내용을 이제 OAD 개체지향 분석 및 설계인가? 네, 분석 및 설계 그런 과목으로 가르치는 곳들도 있어요.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라면은. 그러나 프로그래밍과 이걸 좀 분리시켜 놓으면 약간 좀 한꺼번에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저희는 그걸 합치고 거기다가 업계 쪽의 다수설과 소수설을 다 설명하는 방식으로 간 거예요.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실제 개체 모델링 같은 거 할 거고 뭐 디자인 패턴 몇 개 볼 거예요. 디자인 패턴은 나중에 실제로 배울 때 제가 굉장히 주의할 사항을 크게 말씀드릴 건데 좀 몇 개 볼 거고 UML 다이어그램도 한 몇 개 볼 거예요. 한두 개 볼 거예요. 그거는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핵심이 뭐냐면 개체지향 앞으로는 OO라고 말할게요. 많이 왜냐하면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거든요. OO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 일단 개체지향은 객관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앞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모두가 동의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다들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설도 있는데 다수설도 약간의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실무에서 그 다수설이라고 보는 범위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어떤 학교 가면은 어떤 교수님들이 다수설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소설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믿는 바니까. 그러나 저희는 실무에서 살아남는 프로그래머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실무의 다수설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5호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요. 수십 년간 굉장히 많은 소설이 있었고 많은 주장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몇 개는 훌륭했고
그럼 지금 다우솔로 많이 들어왔겠죠. 원래 훌륭한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니까. 황당한 것도 있었어요. 그건 안 들어왔겠죠. 여전히 소호솔로 남아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소호솔로 지금 설명할 것들은 뭐 괜찮은 아이디어, 옛날에는 맞았던 아이디어, 지금도 맞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좀 많은 부분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닌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 나중에 보시면 알 거고, 저희가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왜 다수설이 받아지고 새로운 소호설 좋은 것들이 나오냐,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하면 효율을 더 늘릴 수 있냐, 어떻게 좀 더 제대로 일할 거냐, 개체지향이라는 도구가 프로그래머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 그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의 최선의 방법은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실수를 덜하면 효율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실수나 효율이라는 거, 이런 건 되게 주관적이에요. 다양한 이야기 있고 다양한 주장을 해요. 근데 증거를 대야 되는데 처음에 주장이 나올 때는 증거를 대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주관적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통계도 쌓이고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내용에서 가장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객관적인 데이터, 그게 통계여도 좋아. 논리적으로 이렇다 결론이 안 나와도 좋아. 그나마 가장 그럴듯 법한 데이터,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저희 수학 과목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과학적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서도 작동을 해요, 그게. 현업에 종사 중인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직업인 사람.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직업으로 삼고 하고 있는 사람들, 현업이 아니에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하긴 해야 돼요. 취미일 수도 있고 연구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 두 분들은 일단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특히 개체지향에 넘어오면서 많이 달라져요. 이런 분류가 개체지향 설계에서 한쪽은 컴퓨터 데이터를 잘 이해하면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그 컴퓨터 데이터를 잘 이해 못하면 다른 쪽으로 가는 성향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도 아마 수업 진행하면서 좀 보게 될 거예요. 뭐 여기서 간단히 일단 맛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일부러 좀 재미나게, 요런 성향 때문에 내가 현업에 있는 프로그래머인데 반대쪽 얘기를 들으면은 약간 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개체지향은 이제 업계에 몸담지 않은 사람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던 분야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C 같은 언어가 굉장히 실무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 개체지향이란 개념이 좋다라는 거를 실무와 업계 둘 다 서서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논문 같은 게 좀 많이 흥했던 때라 논문으로 이제 학계 쪽에서 5호 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주장이 나와요. 이게 개체의 의미다, 이게 개체의 의미다, 올바른 개체지향은 이거다, 저거다, 개체지향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정말 다양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5호의 주관성 때문이죠. 그 때문에 해괴한 의견들도 많이 나왔어요. C 언어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C 언어 과목 들을 때, 수업 들을 때 기계하고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언어가. 그래서 기계하고 가까우니까 이미 돌고 있는 기계가 있는데 그 외에 그거대로 작성하는 것 뿐이에요. 주관성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5호는 그거에 좀 많이 벗어나거든.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주관성이 막 들어왔던 거죠. 거기에다가 개체지향이 막 성장을 하면서, 예전에는 절차적 언어가 뭐 80%, 90% 코딩을 했다면 그걸로, 지금은 어느 분야든 다 개체지향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야가, 그 프로젝트 범위가 크기가 작던 크던 다 개체지향으로 해요. 그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 크기 따라도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달라질 건데, 그걸 내가 익숙한 거 하나만 가지고 여기는 이래야 돼, 여기는 이래야 돼, 이런 주장을 내다 보니까 실제 다른 환경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나오는 거죠. 특히 학계에서는 복잡한 프로그램을 잘 안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간단한 그런 환경 안에서 작동을 하던 거를 실무에서 좀 적당한 중간 정도 규모가 되는 프로젝트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미 그 순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다행히 이게 많이 정리는 됐어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모두 다 개체지향을 사용을 하고 세상에 많은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돌리기 때문에 실무 쪽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정리가 되면서 그렇게 보통 다 배우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아직도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 너는 다 잘못됐어. 개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이런 거야 라고 굉장히 강하게 의견을 개진해버려요. 요때 문제는요. 괜찮은 프로그래머일수록 누군가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 하고 한 번쯤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면은 저렇게 자신이 있다는 거니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지라면서 오히려 말조심을 하는 경우가 이제 좀 많아요. 그 순간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말 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냥 아무도 이게 아니라고 크게 얘기를 안 하니까 또 잘 모르는 분들은 그걸 또 그냥 받아들여갖고 그쪽 방이 맞나 보더라고 또 그런 식으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개체지향 쪽에서. 요런 주관성이 컴퓨터 공학에 해를 미치는 부분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앞에 그랬죠.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래머의 효율을 올리는 거다.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실수를 줄이는 거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것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막 이렇게 내 걱정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뭐하고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날려버려. 그럼 그것도 효율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주 있진 않지만. 그리고 누군가 강하게 의견을 개진할 때는 보통 꽤 감정을 많이 섞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감정적인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은 소수설이 좀 말도 안 되는 거일지라도 왜 그런 주장이 나왔으며 지금은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까지 좀 알아두면은 누군가가 강하게 주장을 할 때 그 사람 보고 네가 틀렸으라고 말할 이유는 없지. 그러나 내가 흔들리진 않죠. 그래, 너는 그 얘기하고 나는 사실 너보다 이만큼 더 알아. 이게 더 맞는 얘기야. 너는 계속 그 주장에 나는 너하고 말을 안 섞을게. 그리고 자기를 묵묵히 할 수 있는 줏대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쳐 드리는 게 이 POCU 아카데미의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과목의 또 일부기도 합니다. 실습 과제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습은 매주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기말고사 바로 전주, 중간고사 전주 이런 때는 안 드려요. 왜냐면 공부하시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매주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내용이냐? 그 주에 나와 있는 강의 분량 그거에 대한 실습이에요. 그래서 미리 한 주 땡겨 보시면 좋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했는지 연습을 해요. 물론 따라 쳐서 이렇게 해서 실행하세요. 요 수준은 아니고 그래도 문제를 드리고 요번 주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드리고 약간의 응용은 그래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래밍이고요. 기본적으로 자기 컴퓨터에서 코딩 다 하시고 테스트 다 하신 다음에 완성됐다 생각하면은 코드를 뭐 기세 제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슬랙으로 가서 채점해달라고 하면은 빌드봇이라고 채점해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채점해줘갖고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다 얘기해주고 어떤 거에서 틀렸냐를 알려줘요. 이런 기능에서 틀렸다. 요런 거 메모리 네가 뭔가 문제가 있게 만들었다. 기능은 도는데 메모리가 문제가 있다. 기능 뭐 요런 거 놓쳤고 아니면 요런 코딩 스타일 우리가 따르는 코딩 표준에서 요런 게 문제였다. 그리고 문제점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보고 내가 이거를 다시 고쳐야겠구나. 그래서 고치고 그 다음에 다시 채점을 넣고 그럼 또 점수가 나와요. 그럼 요번에는 2점 깎였네? 요것도 고치고 제출하고 요런 과정으로 반복이 돼서 100% 가능합니다. 그 주 안에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알아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거는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랬고 뭐 POCU 아카데미에서 할 때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처음 과제나 실습을 제출할 때 나오는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60점이에요. 60점. 50에서 60 사이.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그거를 50, 60 받으면 그래 50, 60 받았네 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제출 한번 하고 채점 한번 받으니까. 그러나 업계는 그렇게 돌지 않아요. 제가 1주 안에 어떤 일을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이틀 동안에 반짝 일해서 끝내고 60% 도네? 넘어가네? 그게 아니에요. 업계는 야 60% 받았어? 빠꾸 다시 해와 다시 해와 다시 해와 그래서 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있는 거죠. 그 100%가 받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100% 맞추기까지 걸린 시간이 3주야. 그러면 처음에 내가 1주에 끝낸다고 했던 말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업계에서 말하는 내가 1주 안에 끝내겠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100%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포큐 아카데미의 실습도 마찬가지예요. 1주들이죠? 1주 안에 100% 끝내는 게 목표예요. 60% 끝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찍 시작하시긴 해야 돼요. 저희가 나중에 봤을 때 마지막에 100점을 못 맞으시거나 뭐 이런저런 실수 때문에 뭐 점수가 확 떨어지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과제 실습 끝나기 이틀 전, 하루 전에 시작하셔서 그거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00점을 맞습니다. 좀 전에 실무 얘기할 때 그랬죠. 누군가는 야 이거 안 됐어 빠꾸, 이거 안 됐어 빠꾸 이런다고. 누군가는 검토를 하고 누군가는 뭐 받아주고 승인해주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거 해주는 게 저희 쪽은 빌드봇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둔 거예요. 과제는 실습과 되게 비슷하게 돌아요. 근데 기간이 3주고 3주 동안 배운 내용을 가져다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응용이 중요하죠. 응용이. 그래서 응용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봐야 될 수도 있을 거고 강의 중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도 충분히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은 정확히 이렇게 진행된다. 앞에서도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는 한 줄로 보여드렸죠. 이렇게 4개로 좀 자세하게 보여드렸고요. 100% 받을 때까지 무제한 도전 가능하니까 하시는 거죠. 그죠? 요 과제, 요거는 되게 재밌는 게 실무 가시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시 코딩을 하는 경우는 어쨌든 드물어요. 내가 모르는 것들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새로 찾는 뭐 정보들로 합쳐갖고 계속 구현을 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과제도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은 약간은 좀 학교의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면, 왜냐면 좀 배운 것도 쉬운 것들 연습하는 과정 플러스 조금의 응용이지만 과제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제대로 배웠으면 응용을 새로운 문제의 응용, 새로운 문제의 응용, 이런 문제의 응용 이런 식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업무하고 좀 더 가까운 거는 과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업무에서 이미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다시 코딩을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웹 검색을 하시든 좀 더 다른 뭐거를 찾아보시든 그런 리서치가 필요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건 그걸 것 같네요. 실습이나 과제나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100%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바빠서 딱 1주가 시작하는 순간에 그 과제를 시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과제가 뭔지 실습이 뭔지 뭐 전철에서 이동 중이던가 그럴 때 한 번은 봐주세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건 내가 아는 것들, 이건 내가 모르는 것들, 이게 구분이 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강의를 보더라도 그 내가 모르는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안 보고 계시다가 아 나는 시간이 금요일에만 돼. 금, 토, 일 3일 남기고 그러면 금요일에 딱 봤는데 야 강의를 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조차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시간 관리는 잘 하셔야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과제 실습 일찍 시작하는 게 좋고 일찍 시작 못 하시더라도 미리 뭔지는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렇게 얘기하면은 충분히 이제 감이 오시죠? 벼락치기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찍 시작하시고요. 요게 학생 마인드와 이제 신입 마인드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60%를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이 100%를 이제 끝내야 되는 이제 일정이 나오는데 60%에서 걸렸던 시간과 100%에 걸릴 시간이 얼마큼인지 감을 못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60% 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였다면 60에서 100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틀 정도 더 걸립니다, 보통. 그래서 3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약간 좀 게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 2배 더 해갖고 40%더 받는 거 별로 가성비가 안 좋아 보여 라고 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요거가 60% 받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과 100%가 목표인 분들과는 뭐 태도도 다르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시점도 다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신입 때도 그 구분이 확실히 돼요. 아, 이 친구는
1주 하면 1주에 100% 되는구나. 이 친구는 1주 하면은 60%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차이점을, 아니면 뭐 허들이라고도 하죠. 그런 허들을 넘을 수 있는 또 다른 계기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일찍 시작하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이제 POCU 아카데미에서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 및 설계 과목이 어떻게 다른지, 다른 학교들보다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가르치는지 좀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요 과목 만들 때 같이 참여했던 뭐 저희 직원들부터 외부 사람들, 프로그래밍 쪽에서 경력 그걸 다 합치면, 저도 경력이 있고 딴 사람도 경력이 몇 년씩 있으니까 합치면 거의 10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렇게 가르치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 라는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봤고 논문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이건 이게 맞지 않나, 저건 저게 맞지 않나, 근데 이 주장은 왜 있지? 그리고 서로 고민하고, 그렇게 이 주장은 옛날에 이래서 나왔구나, 지금은 조금 그것보다 색이 바랬구나, 그럼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죠? 이런 토론 과정을 진짜 오래오래 거쳐갖고 나온 과목이에요. 저희도 만들어 놓고 봤을 때 그래, 이거는 제대로 가르치는 것 같다. 여태까지 너무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다면은 이제는 한번 교통정리해서 제대로 가르쳐야겠구나, 요거는 다르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하면은 뭔가 다르게 가르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인 것도 같고, 이런 저희의 의도,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개체 지향을 훨씬 잘 이해하고 내가 프로그래밍 할 때 이게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던 간에 잘할 수 있다, 그런 기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거, 그런 저희의 꿈,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목표, 그 정도의 맛배기 희망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셨다면은 이제 구매하시고 저희랑 한 학기 열심히 달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업 진행하면서 뵙겠습니다.